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5년째 꾸려가고 있는 작은 가게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진열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가게 앞이 신경 쓰였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계속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려니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작고 말랐는데 가끔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기도 하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어요.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얘야, 왜 여기서 계속 서 있어? 무슨 일 있어? 아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 생일인데 케이크를 사드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꼭 돈 가져올게요. 외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찡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할머니를 위해 케이크를 사려고 용기를 내서 부탁하다니요. 아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나중에 꼭 갖다 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할머니께서 많이 기뻐하실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아이를 가게 안으로 데려와서 진열장을 가리켰어요. 아이는 가장 작은 케이크를 가리켰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생일인데 어떻게 작은 걸로 할 수 있겠어요. 가장 큰 케이크를 골라서 예쁘게 포장해 주었어요. 초와 폭죽도 챙기고 고깔 모자까지 챙겨 주었죠. 그러자 아이가 몇 번이고 고맙다며 인사하고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뛰어갔어요. 그 밝은 표정을 보니 제 기분도 좋아졌어요. 물론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빵을 굽고 있는데 오전 10시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부부가 그 아이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자분은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고 여자분도 단정한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크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쳐다보며 소개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호 아버지입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정호 할머니께서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상황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는데 정호가 할머니를 유독 좋아했다고 해요. 할머니도 정호를 무척 사랑하셨고요. 그런데 할머니 생일 전날부터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대요. 정호가 병원에서도 계속 할머니 생일 케이크 이야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께 꼭 케이크를 드리고 싶다고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다행히 정호가 케이크를 가져와서 할머니께 드릴 수 있었대요. 할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며 정호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케이크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정호 착하다고도 하셨어요. 제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 소중한 마지막 순간에 제 케이크가 함께했다니 감동적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호가 나중에 돈을 갖다 드리기로 했다고 해서 케이크 값을 지불하러 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건 제가 정호에게 준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른 빵들을 좀 사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부모님은 빵을 한가득 고르셨어요. 정호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케이크 이야기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 간식으로 앞으로 자주 사러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가족과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정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장 아이들 간식으로 종종 오셔서 빵을 사가셨어요. 정호도 가끔 아버지와 함께 왔죠.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호는 올 때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말이에요. 태권도장에서 정기적으로 빵을 주문하다 보니 제 가게 매출도 꽤 늘었어요. 특히 태권도장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호 아버지께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저희 가게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실 때마다 저는 뿌듯하면서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더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고요. 몇 달이 지난 후 저희 딸이 유치원에서 친구가 태권도장을 다닌다며 자기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운동을 하나쯤 시키고 싶었는데 바로 정호 아버지 태권도장이 생각났죠. 그렇게 저희 딸 수진이가 정호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정호가 수진이를 잘 챙겨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정호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성격이 워낙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수진이보다 2살 많았는데도 마치 친오빠처럼 수진이를 잘 챙겨줬어요. 태권도장은 나이별로 수업 시간이 달랐어요. 수진이는 7세 반이라 먼저 수업이 끝났는데 항상 정호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도장 한편에 앉아서 정호가 태권도 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가 정호를 보고 감탄하며 박수를 치면 정호도 더욱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수진이는 정호와 함께 빵집으로 왔어요. 두 아이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수진이는 정호를 정말 따랐어요. 정호가 하는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두 아이에게 갓 구운 빵을 하나씩 주곤 했는데 정호는 항상 수진이가 먼저 고르게 해줬어요. 수진이가 먼저 골라. 나는 뭐든 괜찮아. 정호 오빠 진짜 최고야. 수진이가 정호에게 활짝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호도 수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곤 했어요. 정호도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 정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견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씨가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도 그런 정호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정호를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서도 정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정호 오빠가 오늘 태권도에서 1등 했어. 정말 멋있었어. 그래? 정호가 열심히 했나 보구나. 응. 그리고 정호 오빠가 할머니 이야기도 해줬어.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대. 어느 날은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커서 정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어머, 우리 수진이가 정호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응. 정호 오빠는 착하고 잘생겼어. 그리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수진이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정호가 수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7살 아이가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수진이를 통해 정호의 일상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아직도 가끔 할머니가 그리워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 울기도 하지만 태권도를 열심히 하면서 밝게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정호 아버지와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마다 안부를 묻곤 했어요. 정호가 수진이를 정말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닙니다. 수진이도 정호에게 좋은 친구예요. 정호가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의기소침했는데 수진이와 놀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뻤어요. 수진이가 정호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수진이가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면서 정호와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호 수업이 끝나면 항상 수진이랑 정호가 빵집으로 와서 태권도장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남편도 회사를 마치면 빵집으로 퇴근을 했고 태권도장이 끝나면 정호를 데리러 정호 아버님이 오면서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두 가족이 함께 캠핑을 다녀왔어요. 정호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함께 가게 되었죠. 캠핑장에서 남편과 정호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두 분 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공감대가 많았나 봐요. 텐트도 함께 치고 바베큐도 같이 준비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남편이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정호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아이 교육에 대한 철학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정호를 정말 따뜻하게 키우고 있어. 저도 동감이었어요. 정호가 그렇게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로 자란 건 부모님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소문난 빵집이 되었어요. 태권도장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맛도 있고 건강한 재료로 만드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 정호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감사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정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태권도장에서 만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비록 수진이는 태권도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가끔 수진이가 정호를 데리고 빵집에 오기도 해요. 이제 제법 의젓해진 중학생이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착한 마음씨는 그대로예요. 수진이를 여전히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정호를 보며 정말 좋아해요. 그런 수진이를 보며 정호도 환하게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 두 아이의 순수한 우정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와 수진이의 우정을 보면서 저는 그때의 선택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호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이제는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태권도장과 빵집이라는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같잖아요. 가끔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업에 대한 조언도 주고받아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곤 해요. 지금도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날의 정호가 생각나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없을까? 작은 친절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하고 둘러보게 되죠. 어느 날은 홀로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손자 생일인데 용돈이 부족해서 작은 케이크라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주저없이 예쁜 케이크를 골라서 드렸어요. 그 할머니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정호와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따뜻한 빵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물론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작은 선행들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종종 돈이 부족하다며 오는 손님들이 있곤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꼭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정호 가족처럼 단골이 되어서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정호에게 케이크를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착한 일을 했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저희 가게도 번창하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정호라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정호를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이 작은 빵집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정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만들어가고 싶어요. 수진이도 정호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요. 수진이와 정호를 보면 서로 좋은 친구를 통해 좋은 영향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인연이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호가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으로 평생 간직할 거예요. 지금도 정호는 종종 빵집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를 그리워하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진이와의 우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날 오후 가게 앞에서 망설이던 작은 아이에게 건넨 케이크였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세상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